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식재료 중 하나인 감자. 다들 좋아하시나요? 남미의 안데스 산맥에서 유래되어 유럽으로 전파된 후 전 세계로 널리 퍼진 감자는 세계에서 가장 일상적이고 많이 재배되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감자는 건강에도 좋기로 유명한데요. 특히 비타민 B, 칼륨, 칼슘 등이 풍부해서 심장 질환의 위험을 낮추고 뇌졸중 발생률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감자에는 천연 인슐린이라는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당뇨인들도 부담을 가지지 않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눌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지 않으면서 췌장을 보호해 당뇨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외에도 감자에는 무려 사과보다 5배의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C의 하루 권장량은 75mg에서 90mg인데요. 주먹만한 크기의 감자 하나만 먹어도 비타민C 하루 권장량의 50%를 쉽게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맛도 좋고 영양이 풍부한 감자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거나 또는 서로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감자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참기름, 들기름입니다. 참기름이나 들기름으로 볶은 감자와 야채에 깨소금을 넉넉히 뿌려주면 정말 고소하고 맛있는 감자 요리가 만들어지는데요. 비록 맛은 좋지만 건강에 좋은 궁합은 아니랍니다. 참기름의 발연점은 약 170도, 들기름의 발연점은 약 180도인데 이렇게 발연점이 낮은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고온에 가열하면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발생하게 됩니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등급 발암물질로 분류상 최고로 위험한 발암물질입니다. 따라서 볶음이나 튀김 요리를 할 때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넣어 조리한다면 조리 온도에 따라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음식이 될 수 있답니다. 벤조피렌은 여러 암의 발병률을 높이는 위험 물질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폐암 발병 위험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 참기름과 들기름은 무침용으로 사용하거나 가열을 마친 후 불을 끄고 온도가 식었을 때 뿌려주는 것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각종 볶음 요리나 튀김 요리에는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자를 독이 되게 섭취하는 방법 두 번째는 냉장고에 보관하거나 겨울철 추운 베란다에 보관한 감자를 고열에 조리하여 섭취하는 것입니다. 감자는 저온에 약한 식품으로 냉장 보관은 금물입니다. 그래서 감자는 조리 방법과 보관 방법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차이가 나는 음식인데요. 감자의 보관 온도가 높으면 싹이 빨리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감자를 낮은 온도에 보관하게 되면 감자 속에 있는 포도당과 같은 환원당의 함량이 증가하는데요. 이렇게 증가한 환원당이 고온에 노출되면 감자의 아스파라긴산과 결합하여 아크릴아마이드를 만들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발암 추적 물질로 환원당이 풍부해진 감자를 고온에 가열할 때 발생하며 바삭한 식감을 위해 오래 조리할수록 아크릴아마이드의 함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냉장 보관하거나 겨울철 추운 베란다에 보관한 감자를 고온에서 볶거나 튀기면 아크릴아마이드로 인해 암 발병률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관한 감자는 될 수 있으면 100도 이상 올라가지 않는 물에 삶거나 쪄서 먹는 게 암에 걸릴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감자를 올바르게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감자는 차가운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반드시 어둡고 서늘하며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보관하시고 종이 박스에 감자 10kg당 사과 1개를 넣어주시면 감자의 신선함을 유지하고 보관 기간까지 늘릴 수 있답니다. 이는 사과에서 생성되는 에텔렌가스가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감자싹이 나는 것을 막아주어 맛있고 오래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싹이 난 감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싹이 나거나 푸르게 변한 감자는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감자와 함께 먹으면 약이 되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감자와 궁합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달걀입니다. 감자와 달걀은 전 세계적으로 장수 음식으로 손꼽히는 음식인데요. 감자에는 달걀에 없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영양학적으로 좋고
또 두 음식은 위에 자극을 주지 않은 식재료로 아침 빈속에 먹어도 부담 없는 질 좋은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와 달걀을 꾸준히 먹으면 위염증과 의궤양 증상을 완화시켜주고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눈에 띄게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혹시 잠을 자다가 갑자기 발이나 종아리에 쥐가 나서 극심한 고통으로 잠에서 깨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드는 종아리 근육이 혈액순환 문제를 일으키는 다리 저림과 쥐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은 심장의 펌핑 작용으로 머리끝과 발끝으로 보내지게 되고 이렇게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한 혈액은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때 머리끝으로 갔던 혈액은 심장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자신보다 아래쪽에 있는 심장에게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발끝의 상황은 다릅니다. 종아리는 마치 심장처럼 펌프질을 통해 혈액을 뿜어 올려야 하기 때문에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야 합니다. 이때 종아리가 제2위 심장 역할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튼튼한 종아리 근육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약해진 종아리가 펌프질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혈액 내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종아리 쥐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감자와 계란을 꾸준히 먹게 되면 근육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자에는 꼭 음식으로만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을 뿐 아니라 단백질 함량도 풍부해 근육이 줄어드는 중년이나 노년에 꼭 빼놓지 말고 섭취해야 하는 음식이랍니다. 게다가 열을 가하면 파괴되는 채소나 과일 속 비타민C와는 달리 감자 속 비타민C는 열에 강하기 때문에 조리를 해서 먹어도 비타민C를 온전히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이렇듯 감자와 달걀은 근육을 강화시키는 좋은 성분은 극대화하고 비타민C를 온전히 흡수할 수 있어 최고의 궁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도 과다 섭취할 경우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감자와 달걀은 하루에 각각 2개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자와 궁합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우유와 감자는 좋은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이랍니다. 감자에 부족한 비타민 A와 칼슘 성분은 우유가 보충해주고 우유에 부족한 비타민C는 감자가 보충해준답니다. 따라서 우유의 칼슘과 감자 속의 미네랄을 함께 드시면 영양면에서만 아니라 단백질 함량까지 모두 챙길 수 있어 근육 건강은 물론이고 뼈까지 튼튼해져서 골다공증 예방과 개선에 최고입니다. 그러니 평소에 쉽게 먹을 수 있는 식재료인 감자를 반드시 챙겨 드셔서 근육을 더욱 강화시키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자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과 약이 되는 음식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